2011년도 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41번 4극 60Hz인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1725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기전력의 주파수는, 그러니까 2차 주파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차 주파수는 1차 주파수의 슬립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차 주파수는 여기 60Hz 줬죠. 그래서 슬립만 구하면 됩니다. 슬립은 문제에서 회전수를 줬기 때문에 회전수 구하는 공식으로 슬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슬립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슬립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슬립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왜 되는지 또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속도 구하는 공식 n은 1-슬립의 동기속도 ns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슬립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슬립을 두고 나머지 것들을 다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기속도를 먼저 넘겨주겠습니다. 동기속도는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동기속도분의 회전속도는 1-s가 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s잖아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 부호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동기속도분의 회전속도가 되고요.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슬립은 플러스 슬립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자리 바꿔줘도 되죠. 그래서 s-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또 이렇게 넘겨주면 요 s만 남잖아요. 그죠? 넘겨주면 빼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더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동기속도 분의 회전속도는 슬립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통분하면 이 1이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그죠? 약분되면 1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동기속도 ns로 통분해서 ns 분의 ns-n이 되는 겁니다. 이 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속도는, 이 동기속도가 1800이 되는 이유는 동기속도 공식 극수분의 120 주파수 60Hz 줬죠? 그래서 60Hz 넣고 극수 4극 줬습니다. 4극 넣어서 계산하면 1800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기속도 1800rpm 마이너스 회전속도 1725 나누기 동기속도 1800rpm 하면 슬립은 0.0417이 나옵니다. 그러면 슬립 구했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2차 주파수는 0.0417 곱하기 1차 주파수 60Hz 해서 2.5Hz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2번 삼상 유도전동기 기계적 출력이 PkW고 회전수가 Nrpm인 전동기의 토크는 삼상 유도전동기 토크 공식, 이거 지금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많이 나왔죠. 토크는 0.975 곱하기 회전수 분의 기계적인 출력입니다. 이게 출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공식에서의 출력은 단위가 와트입니다. 문제에서 킬로와트 줬죠. 그래서 킬로와트 되려면 요 와트에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의 단위가 킬로와트이면 토크는 0.975 곱하기 회전수 분의 출력 곱하기 1000이 됩니다. 그래서 975 곱하기 회전수 분의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런 거 1000 곱해주는 거 이런 거 몰라도 워낙에 토크 공식이 0.975, 975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975, 요거 이렇게 찍으시면은 답을 맞출 수 있겠죠. 43. 부하 전류가 100A일 때 회전 속도가 1000rpm으로 10kg 토크를 발생하는 직류 직권 전동기가 60A의 부하 전류로 감소되었을 때 토크는 몇 킬로인가? 직권 전동기에서 토크 공식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토크는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례식으로 풀 수 있는데요. 부하 전류가 100A일 때 토크는 10kg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전동기에 이제 부하 전류가 60A로 낮아지면 토크는 얼마가 되는가? 그걸 물어본 거죠. 자, 얘를 토크 1번으로 하고 얘를 전류 1번으로 하고 얘를 전류 2번으로 하고 우리가 구하는 토크를 토크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크 1대 토크 2는 전류 1대 전류 2가 되겠죠. 그런데 토크는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류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식 풀면
예, 얘랑 얘랑 곱한 값이 같은 거죠. 예, 그래서 토크 2 곱하기 i1의 제곱은 토크 1 곱하기 i2의 제곱과 같다.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토크 2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토크 2는 1번 전류의 제곱이 토크 2에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1번 전류의 제곱 분의 토크 1 곱하기 2번 전류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낸 이 단서를 이 식에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풀면 토크 1 10kg 중 곱하기 2번 전류죠. 2번 전류의 제곱. 그러니까 60의 제곱 나누기 1번 전류의 제곱 100의 제곱. 얘 계산기 넣고 풀면 3.6kg 중이 나옵니다. 60A로 감소되었을 때의 토크는 3.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4번. 유도 전동기의 부하를 증가시키면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유도 전동기에서는 부하를 증가시키면 역률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무부하일 때 역률이 제일 나빠요. 45번.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속도 n으로 회전할 때 회전자 전류에 의해 생기는 회전자계는 고정자의 회전자 속도 ns와 어떤 관계인가? 이 문제는 유도 전동기가 그냥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자계와 고정자의 회전자계 속도와 뭐 어떤 관계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놓긴 했는데 우리 이거 보지 말자고요. 답은 같답니다. 회전자 전류에 의해 생기는 회전자는 고정자 회전자 속도와 같다.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자고요.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조건. 문제에서 병렬 운전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기전력의 주파수 위상 크기가 같아야 한다.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용량은 관계없어요. 이거 실기로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47번.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누설 리액턴스 강화가 3%와 4%. 그러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퍼센트 누설 리액턴스 강화가 4%랍니다. 부하 역률이 지상이 60%일 때 이 변압기 전압 변동률은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누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걸로 나타내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저항 강화 3% 줬죠.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률 얘기하는 거죠. 역률. 문제에서 60%를 줬기 때문에 0.6. 근데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사인 세타는 0.8입니다. 요거는 암기해 두시면 계산할 때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 4% 줬죠. 그래서 4 곱하기 0.8.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은 5%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8번. 주파수 50Hz 슬립이 0.2인 경우 회전자 속도가 600rpm일 때 유도 전동기의 국수는 몇 극인가?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 식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계산 문제입니다. 극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 뭐가 있죠? 동기 속도는 극수분의 120파이 있죠. 그리고 또 동기 속도는 여기 써놨습니다. 1-s분의 n입니다. s가 슬립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회전 속도는 1- 슬립 곱하기 동기 속도. 이 공식 아시죠? 그래서 동기 속도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기 속도는 1-s분의 회전 속도 이런 공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게 되겠죠. 동기 속도는 1- 슬립분의 n은 극수분의 120파이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극수기 때문에 이 극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얘네 두 개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1- 슬립분의 p는 n분의 120 주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국수 p를 기준으로 식을 또 정리하면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120 주파수 곱하기 회전수분의 얘가 넘어와서 곱해준 거기 때문에 1-s가 이 분자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식에서 준 단서 주파수 50Hz 그 다음에 슬립 0.2 그 다음에 회전속도 600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기 때리면 8극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동기 발전기의 전부와 포화 곡선은 그림 중 어느 것인가? 이 그래프의 기역은 무부와 포화 곡선이고요. 니은은 단락 곡선이고요. 디귿이 전부와 포화 곡선입니다.
리을은 외부 특성 곡선이고요. 예, 이 그래프 여기 넣어가지고 암기해 두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0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어느 것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반도체 사이리스터는 위상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암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반도체 정유기 중에서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큰 것은 이거 암기입니다. 실리콘 정유기 SCR이라고도 부르죠. 1번이 답입니다.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소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도 암기 문제인데요. 주파수와 변압기 철소는 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철소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3번 역기 전력이 100V, 회전수가 800rpm, 토크가 1.6kg,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네. 또 토크 공식 나왔습니다. T는 0.975 곱하기 회전수분의 P. 이 P는 전기자 전압 곱하기 전기자 전류라고 했죠. 근데 전기자 전압이 역기 전력입니다. 그래서 역기 전력 곱하기 요거 A예요. 예, 2A입니다. 역기 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전기자 전류죠. 이 전기자 전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고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그 식에다가 대입하면 또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전기자 전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우선 전기자 전압은 여기 역기 전력 얘는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 토크 T에 나눠준 형태로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0.975도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0.975도 분모에 들어갔고요. 이 회전수는 나눠준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문제에서 준 단서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토크 1.6 줬죠. 그 다음에 회전수 800rpm 줬습니다. 그리고 0.975 곱하기 역기전력 100V 해서 계산기 넣고 계산하면 13.13, 즉 13A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13A가 되는 겁니다. 54번 어떤 변압기의 1차 환산 임피던스가 484ohm이고 이것을 2차로 환산하면 1ohm이다. 2차 전압이 400V면 1차 전압은 건수비를 이용해서 풀으란 얘기입니다. 1차 임피던스 그냥 484ohm, 2차 임피던스 1ohm이라고 생각하고 건수비를 이용해서 1차 전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비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그리고 루트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이 1차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1차 전압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전압은 루트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 곱하기 2차 임피던스 이런 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있는 단서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만 해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차 임피던스 1옴, 1차 임피던스 484, 루트 씌워놓고 곱하기 2차 전압 400V 하면 8800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55번.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삼상 서버 전동기에 평형 이상 전압을 가하여 동작시킬 때 속도 토크 특성 곡선에서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의 범위로 가장 적당한 것은 슬립은 0.2보다 크고 0.8보다 크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56번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상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서 그 1조의 권선 전압을 E1, 각 권선의 전류를 I라고 하고 지그재그 델타형으로 결선하는 경우 성간전압과 선전류는 이런 그림 나오면 무조건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결선으로 해서 3상을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3상, 이 전압은 이 두 개 상에 이 길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압에, 이 상전압에 루트 3배가 되고요. 전류도 여기 흐르는 전류, 이게 선전류예요. 선전류도 이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성간전압과 선전류를 물어보면 답은 4번이라는 겁니다. 자,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57번 직류발전기에 병렬 운전할 때 규납모선이 필요한 직류기는 규납모선 나오면 직권하고 복권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58번 위상 특선 곡선에서 공극전압 및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답은 전기자 전류가 변하고 역률이 변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59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300V, 전부와 전기자 전류가 50A, 전기자 저항이 0.25입니다. 이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전부와 전류의 120%로 제한시키기 위한 기동 저항값은 기동 저항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에 여기서 준 전부와 전류의 120%로 제한시킨다고 했잖아요. 1.2를 곱해준 값이 기동 전류입니다. R분의 V로 구해지는데요. 이 R, 이 저항이 전기자 저항과 이 기동 저항 값을 더한 그 합성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R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자 저항 더하기 기동 저항.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기동 저항 값이잖아요. 그래서 기동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1.2 곱하기 IN은 RA 플러스 RS분의 V. 이거죠, 이거. 얘를 저는 RS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이게 뭐 분수 계산할 때 쓰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요. A분의 B는 C분의 D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됩니다. 또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돼요. 그래서 A분의 얘네 둘이 자리 바꿔서 C는 B분의 D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1.2 곱하기 IN은 1분의 1.2 곱하기 IN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RA 플러스 RS는 1.2 곱하기 IN분의 V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RS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RA를 넘겨주면 더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겨주면 마이너스 RA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A. 그래서 식이 1.2 IN 분의 V 마이너스 RA. 이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대입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전압 V 300V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전기자 전류 50A 마이너스 전기자 저항 0.2 해서 계산기 눌러보면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0번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병렬 운전 조건 또 나왔습니다. 요번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극성이 일치하고 건수비가 일치하고 전격 전압이 일치하고 백분율 전압 강화가 같고 저항과 임피던스 B도 같아야 됩니다. 여기 근데 R분의 X 저항분의 그 리액턴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얘네들은 실기에도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11년도 전기기기 3회차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